지금은 전기차에 비해서는 배터리가 부족해요. 그런데 뭔 수요가 줍니까 지금? 일단 문제는 테슬라는 지금 MS를 상실하고 있는 게 제일 큰 문제예요. 중국 시장에서. 마켓시어가 좀 마켓 시어를 우리가 주력으로 팔고 있는 모델들, 특히 롱레인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도 그렇게 재고가 문제가 심각하지는 않고요. 테슬라가 이게 주가 떨어져 갖고 차가 안 팔리고 마켓 시어가 잃고 하는 게 왜 한국 배터리에 지금 악재로 둔갑해 갖고. 근데 요즘 이런 우려가 있어요. 이제 다 성장주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앞으로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증설 이슈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지금 금리 인상과 맞물려서 지금 자금 경색 현상이 벌어져서 뭐 대기업 우리 뭐 아는 뭐 A 등급의 기업들조차도 지금 채권 발행이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그렇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그나마 규모가 좀 작은 그리고 증설에 대한 이슈가 계속 있는 기업들은 어떻게 하지? 이것도 유상증자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의도가 진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면이에요? 그러니까 여의도가 존재하는 목적이 이게 이제 이 성장 산업, 특히 이제 우리 2차 전지 산업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이제 미래 성장 사업이고, 이제 대통령님께서도 이게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하겠다 이제 하는 건데, 그러면은 여의도 사는 일들은 이런 회사들이 잘 성장할 수 있게끔 펀딩을 하고 하는데 이제 자금 유치해서 이 회사가 성장할 수 있게끔 해서 대한민국의 산업이 성장하고 우리 자녀들의 이제 미래가 앞으로 탄탄하게 될 수 있도록 그런 뒷받침을 해주는 게 사실 여의도의 존재 이유거든요. 근데 지금 거꾸로잖아요. 이런 애들이 자꾸 이렇게 증설하고 하는데 돈이 많이 필요하고 하면 유상증자하고 할지 모르니까 주식을 팔아라. 팔아갖고 그 돈 갖고 테슬라를 사든지 CAT를 사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매국노 짓이죠.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이제 이런 것들은 LG엔솔이나 SK이노베이션 마찬가지. 앞으로 이제 지금 미국이나 이런 쪽에서 이 자동차 메이커들이 배터리를 달라고 막 와서 이제 오다 오고 있고, 그 오다에 맞춰갖고 자금 이제 유치해서 공장만 지으면 그러면 돈 벌어들이는 거는 다른 당상인데, 지금 여의도에서 이런 식으로 2차 전지에서 계속 안 좋은 얘기하고 발목 잡고 해갖고 얘네들이 지금 자금 유치가 잘 안 돼가지고 지금 설비 투자를 못하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자동차 회사들이 배터리를 지금 못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도대체?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당위성은 인정을 하는데 개별 기업의 입장, 주주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게 악재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악재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잘못된 주가 거예요. 면에서. 주가 면에서.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유상증자를 하면은 나쁘다. 최근 몇 년 동안에 여의도에서 계속 이제 이 여론을 형성한 게, 이게 이제 자사주 사갖고 소각하면 좋은 기업, 유상증자하고 이제 뭐 해서 이제 자금 유치해갖고 이제 설비 증설하고 하면은 나쁜 기업.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해나갔고,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근데 회사가 성장해서 이익을 많이 거둘 수 있고, 그걸 위해 갖고 유상증자를 자금이 필요해서 유상증자를 하면, 그럼 유상증자에서 그 돈 받아갖고 회사가 성장해서 나중에 그 성장한 과실을 주주들한테 다시 돌려주면, 그러면은 회사도 좋고 주주도 좋고 나중에 주가도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상증자 자체가 이제 좋고 나쁘고 아니고, 유상증자를 해서 그거 갖고 뭘 하느냐, 투자를 해서 이제 얼마만큼의 수익성이 담보되어 있는 사업에 투자하느냐, 아니면 유상증자 해갖고 뭐 저기 SK처럼 SK건설이나 돈 빌려주고 하면 그거는 주가가 떨어지는 게 당연한데, 우리 이제 배터리 쪽 같은 경우는 이 자동차 메이커들이 이제 설비만 지어서 배터리만 해주면은 우리가 얼마든지 갖고 가기라고 지금 얘기가 되어 있는 상태고, 당연히 수익성도 확보되어 있는 상태니까 자금을 유치해서 공장 지어갖고 설비 돌려서 배터리만 만들면 얘들이 막 이렇게 매출도 커지고 이익도 많이 나고 해서 주주도 같이 좋아질 텐데, 그게 왜 악재입니까? 그대로 봐야죠. 그렇다면 증설 이슈로 투자 목적의 유상증자는 오히려 회사의 성장과 주주들에게는 더 이익이 될 수 있다. 그 투자가 이제 얼마만큼의 수익성이 있는 투자냐, 얼마만큼 이제 회사의 기업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투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겠죠. 근데 이제 배터리 쪽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유상증자라는 부분들이 이제 수요처도 확실히 확보돼 있고, 먼저 선주문하고 그다음에 이제 설비 투자가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당연히 지금 배터리도 부족하고 양극재도 많이 부족한 상태라서 이제 마진 구조도 우리가 되게 좋게 받고 지금 진행하는 거니까요.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적어도 2차 전지 쪽은 이제 이런 투자 관련해서 자금 유치하고 하는 것들이 호재로 받아들여져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여의도에서 자꾸 이런 거를
그 반대되는 쪽으로 자꾸 몰고 가고 있는 거니까 진짜 이게 좀 문제가 좀 심각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게 계속 성장하고 수익이 계속 좋아져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급 부족에 대한 이슈가 있다 보니까 뭐 유럽에서도 자체적으로 그 배터리 회사들을 만들려고 시도하고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잖아요. 자동차 내재화도 하고 이러한 현상들로 인해서 가격 경쟁으로 인한 그 이익이 줄어들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지금 현재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제대로 이제 파악을 못 하고 하시는 말씀이고요. 아, 그래요? 그런 얘기들이 작년 이맘때 많이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다시 반복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안 좋으면 주가가 안 좋으면 다시 이유들이 나오는 거죠. 작년 이맘때쯤에 이제 일단 먼저 포문은 테슬라가 열었고 그 다음에 이제 폭스바겐이 이제 또 얘기했고 하면서 배터리 내재하겠다. 이제 그래서 유럽의 각국 정부들이 다 이제 우리도 배터리 회사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이제 다들 시도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하나같이 다들 망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4680 관련해서 지금 이제 수율이 50%를 못 넘겨갖고 지금 거의 물 건너가는 분위기고요. 테슬라가 그나마 제일 낫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요? 이제 걔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폭스바겐은 노스볼트하고 손잡아서 같이 하려고 했는데 지금 노스볼트도 계속해서 잘 안 되고 있고 독일에 이제 제2공장 지으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무기한 연기 지금 돼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영국의 브리티시 볼트라고 이제 영국 정부 자금으로 이제 뭐 배터리 만들려고 했던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지금 파산 위기에 처해 있고요. 이탈리아의 이제 이탈보트 같은 경우는 자금난에 지금 심각한 상태에 처해 있고 저희가 이제 뭐 그 부분은 사실은 우리의 잠재적인 경쟁사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모니터링을 저희도 이제 업계에서도 하고 있는데 다들 망해가고 있어서 저희가 되게 속으로 이제 그 쾌재를 부르고 있는 그런 상태. 그 망해가는 이유가 뭡니까? 수율 잡는 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러니까 이 원가 경쟁력, 그러니까 상품화에 대한 그러니까 배터리는 제일 핵심되는 부분이 불량품을 줄여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불량품, 그러니까 양품의 이제 개수를 그 비율을 수율이라고 하는데 수율 잡는 게 진짜 어려워요. 그게 이제 뭐 보통 어떤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은 AI로 해서 하면 안 되냐 하시는데 AI로 안 됩니다. 이거는 진짜 아날로그 기술이에요. 그때 말씀드렸듯이 이제 고려청자의 비색을 내는 거와 같은 이제 그런 거라 갖고 이게 장인의 이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이제 미묘한 디테일한 손재주가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폴란드에 처음에 LG엔솔이 폴란드에 공장을 지을 때 그거 최종 수율을 정상 수율 잡는데 이제 4년이 걸렸다는 건데 수율이 정상 수율이 몇 프로예요? 최소한 80%는 돼야지 이제 본전이 되고요. 그 얘기는 20%는 마이너스, 그러니까 불량품일 수 있다는 얘기네요. 80%는 돼야지 보통 이제 그 본전이 된다는 거고 한 90% 정도 돼야지 그때부터 이제 정상 수율이라고 보거든요. 그 수준 잡기가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그 폴란드에 가서 이제 그때 공장 지었던 얘기를 들어보면 한국 공기하고 폴란드 공기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게 수율이 영향이죠. 공기, 그 정도로 물과 공기까지도. 물과 공기, 습도 이런 것들이 다 수율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게 이제 배터리 만들다가 중간에 저기 건조하는 이제 말리는 저게 있는데 그 말리려면 바람을 씌워서 말려야 될 거잖아요. 공기에 통해서 한국 공기하고 폴란드 공기가 다르기 때문에 또 달라져요. 그거를 또 이제 미세 조정해서 맞춰야 되는데 그거는 그 노하우는 진짜 이 십수년 동안 이 사업에 뛰어들어갔고 이게 저기 진짜 고생하면서 그 노하우를 습득한 분들이 한 명이 아니고 세트로 있어야 돼요. 옛날에 저희 쪽에 저희가 이제 배터리 사업 할 수 있었던 거는 그 이제 그 기술자분들을 한 25분 정도를 저희가 이제 모셔와 갖고 저희는 가능한 거고. 근데 지금 이제 LG 같은 경우에 그 SK한테 이제 기술 도둑을 한번 당하고 난 다음에 그거를 되게 촘촘하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팀이 지금 한 300명 단위로 움직여요. 그래요? 300명이 있어야 그 통째로. 그러니까 공정을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일만 할 수 있게 전체를 모르고. 전체를 옛날에는 이제 30명이 하던 일을 300개로 세분화시켰죠. 그러니까 30명을 스카우트하면 시작할 수 있던 사업을 이제 한 300명을 해야 된다는 거니까 쉽지가 않은 거죠. 그 300명을 이게 이제 스카우트 해가지 않는 이상은 수율을 못 잡는 거죠. 전에 그 삼성 SDI 대표님, 전 대표님을 모시고 한번 방송을 했었는데 그분도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하기 위해서 자동차 회사와 이 배터리 회사가 서로 정보를 막 주고받고 하면서 그걸 맞춰나가는 과정이 정말 디테일하고 아주 힘든 과정이라고 시간 걸리고. 그 얘기는 저도 저희 현 기술진한테 얘기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그 경쟁이 그렇게 심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본다면 가격 하락의 요인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봐야 될까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마진이라는 거는 이제 누가 값의 위치에 서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건데 지금은 전기차에 비해서는 배터리가 부족해요. 배터리에 비해서는 양극재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양극재 업체들은 마음대로 부를 수 있고 배터리는 완성차 업체한테도 마음대로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아까 그 뭐 수요 부진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GM이 이제 지금 그 얼티엄 공장을 이제 짓고 있잖아요. 얼티엄 셀을 짓고 있는데 이제 올해 1공장이 완공됐고 내년에 이제 2공장이 완공되는데 원래 그 2공장이 35기가와트시로 계획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미국에서 전기차가 너무 잘 팔리니까 그럼 배터리가 당연히 부족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35기가와트시 이제 공장을 50기가와트시로 늘리는 거를 최근에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뭔 수요가 줍니까, 지금? 우리 배터리만 만들어주면 사갈 사람도 늘려있고 더 달라고 막 지금 아우성인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군요. 예. 그 테슬라가 이제 최근에 좀 그 얘기하면서 같이 좀 나온 거라 갖고 그거를 다시 한번 좀 디테일한 부분을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요거를 보시면 요게 이제 일단 문제는 테슬라는 지금 MS를 상실하고 있는 게 제일 큰 문제예요. 중국 시장에서 마켓시어가 점점 줄고 있다. 예. 일단 여기 보시면 여기 10월 자료인데요. 중국 10월 자료. 이 자료는 이제 찐중투라고 이분이 이제 그 찐닝이라는 중국 분이신데 이게 이제 중국의 주식에 대한 이제 저기 디테일한 자료 같은 것들 잘 많이 올리셔갖고 저도 이제 많이 참고하고 있는 이제 좋은 이제 사이트입니다. 이제 찐중투에서 제가 발제해서 갖고 온 건데 10월달 기준으로 보면 테슬라가 중국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순위가 8등이에요. 8등? 예. 중국 자동차 회사들의 약진이 크군요. 예. BYD가 20만 6천 대를 팔 동안에 테슬라가 17,000대밖에 못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에 실적에 비해서 줄은 건가요? 아니면 그냥 원래 그 정도 팔았던 건가요? 준 겁니다. 준 거예요? 예, 준 겁니다. 예. 그러니까 보시면 이제 이게 상하이 GM 우린, 장안, 광치안 아이, 지리, 너짜, 차루이 그 다음에 테슬라라는 거거든요. 작년에는 BYD하고 테슬라가 1, 2등을 다퉜어요. 아, 그래요? 중국에서 더 많이 팔기도 했었고 그게 지금 8등까지 떨어진 거니까 이거는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러네요. 예. 왜 이렇게 됐냐면 테슬라가 이게 결국은 이제 전기차 회사니까 차를 이제 계속 좋은 차를 만들고 차를 이제 개선시키고 이렇게 되는데 모델 3, 모델 Y 나온 게 지금 벌써 5년 넘었습니다. 신형이 안 나왔다. 예. 그거를 이제 뭐 테슬라 좋아하시는 분들은 소프트웨어로 다 업데이트 해갖고 이제 성능이 좋아진다고 하시겠지만 소프트웨어로 성능 좋아지는 건 한계가 있어요. 신차가 나올 때마다 조금씩 기술 개발돼서 이제 이게 더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017년, 2019년 이 무렵만 해도 한 2020년만 해도 전기차는 테슬라 말고는 대안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다른 완성차 업체들, 그러니까 기존 내연기관 차들이 만드는 전기차에 비해서 테슬라가 갖고 있는 경쟁력 우위가 확실했었거든요. 근데 테슬라는 거기서 그냥 정체되어 있고 기존 완성차들은 테슬라를 쫓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기술 개발해서 그 격차를 좁히니까 지금 테슬라가 안 팔리는 거죠. 이 경쟁력이 상실된 이제 그런 형태가 되고 이게 연관으로 보더라도 지금 BYD, 상해, GM 우린 그 다음에 3등이 테슬라고 이게 중국 시장에서 점유율이 7.6%밖에 안 됩니다. 이게 작년에는 11%, 12% 했었던 거예요. 마켓 시어를 4% 잃은 거거든요. 마켓 시어 4% 잃으면 주가 반토막 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이제 공장은 100만 대, 그 중국에서 원래 50만 대 생산 이제 캐파가 있었는데 그걸 100만 대로 늘려놓은 거거든요. 아, 그래요? 예. 중국에서 이제 경쟁력은 뒤처지는데 생산 캐파만 늘려놓으니까 당연히 차가 안 팔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이후에 가격을 확 떨어뜨렸는데 안 팔리니까 지금 공장을 문을 닫겠다는 거잖아요. 그 문을 닫는다는 게 우리가 보통 그 코로나 방역 때문에 예. 문을 닫는 거 아니냐, 중국의 그 코로나 제로 코로나 아닙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재고가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아, 재고가. 예, 이게 아까 방금 보여드렸지만 10월 기준에서 보면은 이게 테슬라가 17,000대를 팔았는데 이 10월달 생산량이 8만 5천 대인가 9만 대인가 그래요. 그 상하이에서 만든 게. 그럼 9만 대 만들어서 이제 17,000대 팔면 나머지 7만 3천 대는 남은 거 아닙니까? 남은 거는 일부는 중국으로, 이제 유럽으로 많이 보냈을 거고 미국으로는 못 갑니다. 관세 때문에. 그렇죠. 예.
우리나라는 아마 중국은 아닐까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수출을 일부 많이 좀 돌렸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유럽 같은 경우도 이제 대기가 그동안은 이제 테슬라 차량에 대한 대기가 뭐 1년 6개월 뭐 18개월씩 이렇게 다 있었는데 그 이제 유럽에 있는 대기도 이제 빠르게 줄어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소화가 안 되니까 지금 이제 공장을 세우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고요. 그러니까 테슬라만의 문제고 전기차 전반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를 이제 인식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거 보시면 요게 이제 좀 혼돈하시는 것 같은데 요걸 좀 정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테슬라 밸류체인을 제가 정리했는데 다 LG 엔솔 배터리를 쓰는 게 아니고요. 일부만 쓰는 겁니다. 아, 네. 예. 일단 북미 쪽, 미국 쪽에는 한국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게 이제 NR이라고 적혀 있는 게 롱레인지고 ST가 이제 스탠다드인데, 그러니까 롱레인지는 이제 아시다시피 멀리 가는 거고 스탠다드는 이제 좀 주행거리가 짧은 거죠. 좀 보급형이라고 보시면 되고. LFP. 예, 그렇습니다. 예, LFP 넣어갖고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롱레인지는 지금 파나소닉 거를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탠다드 쪽은 이제 CATL 쪽 이제 이렇게 북미 쪽을 쓰고 있고 유럽 쪽에 지금 이제 롱레인지가 LNF 양극재가 들어가고 LG 엔솔이 NCM의 형태로 만들어서 이제 팔리고 있는 그런 형태고 그 다음에 이제 스탠다드 쪽은 중국 양극재 CATL 저거는 크게 뭐 팔리는 양이 적어갖고 뭐 크게 보실 건 없고 중국 쪽 보시면은 이제 중국 쪽도 롱레인지는 LNF에서 LG 엔솔 쓰고 스탠다드 모델이 중국 양극재에서 CLT 쓰는 이제 그런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이제 요거를 좀 먼저 이해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요 표를 보시면, 요게 이제 제가 9월 27일 날 이제 서정덕 TV에서 이제 방송했던 이제 그 내용인데, 제가 이때부터 이걸 말씀드렸었습니다. 지금 테슬라가 이게 대기 기간이 막 줄어들고 있는데, 이거 지금 차가 잘 안 팔리는 징조다. 이거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때가 280불이었습니다. 지금이 160불이니까요. 그때만 팔았어도 그 이후에 40%가 빠진 거거든요. 이 얘기가 미국에서부터 이게 나온 표예요. 요거는 이제 일렉트로 캠스라는 이제 유튜브 분에 이제 방송했던 자료를 이제 캡처해서 갖고 온 거고요. 원 데이터는 이제 미국의 트로이 테슬라라고 이제 테슬라 추적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제 그분 데이터입니다. 이게 모델별로 상세하게 쭉 나와 있는데 보시면 빨간색 화살표가 돼 있는 게 있을 겁니다. 네. 이게 이제 지금 그때 9월 27일 당시에 대기가 빠르게 줄고 있었던 이제 그 해당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 화살표 돼 있는 부분 여기에 이제 한국의 K 배터리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보시듯이 이 파란색이 들어가 있는 부분에 보면은 대기 기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짧지가 않아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모델 3 유럽 그 기가 상하에서 만들어 갖고 유럽 아시안 퍼시픽으로 수출되는 모델 3가 그게 이제 그 한국 배터리 LG 엔솔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그게 이제 9월달 기준에서 보면은 28,651대가 생산이 됐고 그거는 대기가 159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는 아직도 여유가 있을 거라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마찬가지 모델 Y로 해서 유럽이나 아시아 퍼시픽으로 나가는 게 24,000대가 이제 물량 생산된 게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159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부터 문제가 아니었고 모델별로 이제 차이가 있는데 요거를 이제 정리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형태거든요. 그 제일 지금 재고가 빠르게 줄고 있는 세 가지 형태가 프리몬트에서 생산되는 모델 Y 퍼포먼스라고 이제 퍼포먼스는 이 제로백을 이렇게 확 단축시켜 자동차 성능을 좋게 한 대신에 거리는 줄어드는 이제 그런 형태입니다. 좀 스포츠카 같은 형태. 여기가 지금 23일이고 그 다음에 상하이 모델 3 스탠다드가 56일, 상하이 모델 Y 스탠다드가 16일 이렇게 되는데 이 1번은 파나소닉 NC의 원통형 배터리를 쓰는 거고 2, 3은 CAT의 LFP 각형 배터리를 쓰는 거거든요. 이쪽이 지금 이제 재고가 많이 쌓이고 있는 거고 우리가 주력으로 팔고 있는 모델들 특히 롱레인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도 그렇게 재고가 문제가 심각하지는 않고요. 요게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그 파란색 쪽 다시 한번 여기 보시면 요 파란색 쪽 요거를 이제 다 더하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요거를 다 더하면은 토탈에서 102,559대가 되고요. 요거는 이제 전체 테슬라 그 비중의 27.5%를 차지하는 겁니다. 이거는 주로 이제 롱레인지 모델이고 그다음에 유럽향이라서 중국에서 지금 테슬라 차가 안 팔리고 마켓 쉐어를 잃고 이런 문제하고는 하등에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테슬라가 이제 자동차가 잘 안 팔린다는 거 하고도 우리하고는 사실 관계없는 우리는 여전히 이제 잘 팔리고 있다는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같이 막 엮어갖고 얘기를 하니까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제발.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좀 파악하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제 이게 그 테슬라 차가 마켓 시야가 줄어든다 하면은 그러면 딴 걸 산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딴 거 사면 거기 다 LG 엔솔 배터리예요. 그럼 당연히 저기 폭스바겐이나 이런 애들 거니까 그거 다 우리 한국 거예요. 그다음에 미국에서 테슬라 차가 안 팔리면 미국에는 우리가 원래 안 팔고 있었거든요. 그렇지. 미국에 안 들어가고 있었으니까 결국은 이제 GM이나 포도의 차량 판매가 증가한다는 거잖아요. 그거 다 우리 배터리잖아요. 그런데 왜 한국 배터리가 테슬라가 이게 주가 떨어져 갖고 차가 안 팔리고 마켓 시야가 잃고 하는 게 왜 한국 배터리에 지금 악재로 둔갑해 갖고 주가를 이런 식으로 떨어뜨리냐고요. 기본적으로 당신들이 공부를 이렇게 저처럼 세밀하고 정밀하게 안 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 한국 K 배터리에 대한 악감정을 막 갖고 있어서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제가 그냥 좋게 얘기가 되겠냐고요. 그렇지. 더군다나 우리 박 이사님도 들고 아니, 그러니까요. 내 주식 가지고 왜 자꾸 부정적인 얘기해? 예. 자, 그런데 아까 우리 방송 중에 예. 우리 박 이사님한테 질문 있으신 분에 좀 달라고 그랬더니 예.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우리 박 이사님이 여러 채널에서 이제 보유 종목을 정리해서 2차 전지에 주력하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몇 프로 정도를 포트에서 들고 가야 되는지 요걸 이제 100% 하십시오. 100% 2차 전지로 가자. 예, 100% 2차 전지로 하십시오. 예. 딴 거는 볼 필요도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려하는 부분은 없으신지? 우려한 부분은 없습니다. 예. 그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제가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양하게 애널리스트 여러 가지 업종 했지만 2차 전지만큼 확실한 게 없어요. 근데 그 2차 전지에서도 뭐 여러 분야가 있으니까 양극재에 소재를 집중하시는 거죠? 예, 소재에 따른 양극재, 그다음에 이제 원자재 쪽에 광물 쪽에 이제 뭐 그런 부분 나노신소재 뭐 아까 8종 그게 이제 제가 심도 엄청난 고민 끝에 제가 이제 추린 거니까. 알겠습니다.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요거 이해하셔야 될 부분이 지금 이제 이런 얘기도 막 나오는데 다 쓸데없는 얘기예요. 사실 노이즈예요. 34개월 전에 다 결정이 나는 겁니다. 배터리는. 34개월 전에 주문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주문을 바탕으로 해서 34개월 동안 공장 짓고 설비하고 해서 만들어 갖고 납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5년, 26년까지는 각 회사들마다 이게 얼마만큼 매출이 발생하고 얼마만큼 이익이 나고 하는 게 다 정해져 있어요. 다 발표하거든요. 그거 발표한 거 보고 딱 보면 그럼 25년에 얘가 이만큼 매출해서 이만큼 이익이 나겠으니까 그럼 지금으로 그때 계산해 보면 PR이 몇 배가 되고 지금 사면은 한 10배가 나겠네. 나는 계산이 너무나 이게 뚜렷하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2차 전지 쪽에 여의도에서 뭐 이게 차가 안 팔려갖고 뭐 배터리가 반품이 되고 뭐 양극재는 오버캐파 과잉 공급이 되고 막 이런 얘기는 산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없이 막 지 마음대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지 내피셜을 막 얘기하는 거라고요. 범죄입니다, 그거는. 알겠습니다. 우리 이사님이 요새 주가가 많이 빠져서 지금 속상해. 아니 속상해. 속상하지 않습니다. 이게. 자, 근데 이거 아까 우리 KB증권 우리 리처드 킴 민재기 팀장이 좀 질문을 하나 부탁한 게 있어서 지금 이제 양극재가 가장 좋다고 이제 생각하시는데 그리고 양극재 기업이 후발주자들이 들어오기에는 쉽지 않은 기술 장벽이 있다 얘기하셨고요. 근데 이제 요즘 리튬에 대한 그 관심이 커지고 있잖아요. 고순도 99.99의 어떤 수산화 리튬을 생산하는 기업이 있다면 양극재와 비교했을 때 그 가치는 어떻게 될까? 어떻게 판정할 수 있을까? 99.99 수산화 리튬을 생산한다는 얘기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고순도의 수산화 리튬을 생산하는 기업이 한국에 있다면, 있다면 그러니까 가치가 양극재보다 훨씬 높게 평가받을 수 있겠느냐, 밸류를. 그러니까 좀 질문이 좀 정확하지 않으셔갖고, 그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리튬을 갖고 와서 그러니까 리튬을 채굴 해서 그거를 이제 뭐 정제를 해갖고 이제 만드는 뭐 그런 형태를 말씀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수산화 리튬을 생산 기업이 한국에는 아직은 없다고 그러던데. 그래서 만약에 직접 고순도의 그 수산화 리튬을 생산하는 기업이 나온다면, 그러니까 이제 그 기업의 가치는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제 지금 에코프로 밑에 에코프로 이제 이노베이션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가 하는 일이 뭐냐면은 이제 남미에서 그 한 90%급의 탄산 리튬을 사가지고 와서 이걸 한국에서 가공해서 99%짜리 수산화 리튬으로 이제 컨버전하는 이제 사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거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직접 예, 직접 직접 그 예. 다 하는 걸 얘기하는 그러니까 것 염호에서 이제부터 리튬을 가져와서 리튬을 갖고 와서 염호에서 그냥 리튬을 뽑아내는 그 기술이 사실은 아주 제일 좀 어려운 기술이고 이제 그때 포스코홀딩스 제가 말씀드렸던 그 기술이 바로 그 기술이거든요. 그 기술이 예, 포스코에 예. 포스코홀딩스 이제 음분의 모이루트에서 그 염호에서 이제 리튬을 이제 추출해내는 그 기술이 가장 어려운 기술이거든요. 그럼 그걸 얘기하는 건지 말씀이 질문이 좀 애매해갖고 제가 전화할 수도 없고 그렇게 예. 너무 간단하게 하고 갔구나 예, 우리 예, 팀장이 예. 그렇게 만들어진 예. 그러니까 리튬에서 그렇게 뽑아내잖아요. 뽑아내서 그걸 그냥 우리 90%를 사가지고 온다 그랬잖아요. 예, 예. 1차 된 거를 예. 그게 아니라 그냥 뽑아낸 걸 가지고 직접 예. 직생산을 하는 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뽑아내는 게 제일 어려운 거고요. 이 염호에서 추출해서 뽑아내는 거. 그거는 이제 뭐 기술도 기술이지만 자본력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필요합니다. 일반 기업들은 좀 일반 기업들은 그러나 포스코는 가능하다. 예, 포스코가 거의 뭐 그때 몇 조씩 투자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몇 조씩 투자를 해야 되고 8년이 걸린다는 거니까요. 최소 기간이.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형태고 그걸 뭐 작은 회사가 할 수 있는 규모는 아니죠. 예.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지금 아까 말씀하신 8곳 그곳들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 예.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성장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 아니고 성장한다? 성장할 게 지금 확정돼 있다는 겁니다. 25년, 확정돼 26년까지. 자꾸 쓸데없는 얘기 좀 하지 마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 여의도에서 뭐 해갖고 뭐 그런 얘기도 하도 막 그 해갖고 이제 중국에 지금 심각한 그 공급 과잉 상태예요. 앞으로 이제 자, 그 문제. 예. 뭐냐면 지금 미중 이 갈등 때문에 우리가 중국제를 미국도 그렇고 예. 유럽이 이제 좀 배제하면서 우리가 이제 KBS가 반도체처럼 뭔가 예. 그 호재를 얻고 있는데 그럼요. 예. 만약 미중 갈등이 해소가 됐을 때는 예. 공급 과잉 문제로 예. 확 또 달라지지 않겠냐. 예, 그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제가 보여드렸던 자료가 이제 국가안보 전략이라고 내셔널 이제 안보가 뭐지? 하여튼 이제 스트레지로 끝나는 조 바이든 대통령께 사인하시는 서류잖아요. 문서는 10년짜리예요. 10년 동안 변할 일이 없습니다. 이거는 큰 그림에서 움직이는 거라 갖고 택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뭐 그 얘기하는 사람은 뭐 저기 차이나 2차전지 ETF 좀 갖고 있나 보죠. 그래서 그런 얘기 하나 보죠. 차이나 ETF. 그 비슷한 얘기가 지금 어떤 얘기 하냐면은 지금 중국에 이게 배터리 그 공장이 너무 과잉 설립돼 갖고 좀 있으면은 중국에 이제 이게 배터리 공급 과잉이 심각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이게 LFP 만들어 갖고 이제 가격을 덤핑 쳐 갖고 유럽에 수출하면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시장을 뺏기지 않겠냐 뭐 이런 소리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부 좀 하시라고요. 안 그렇다고요, 그게. 이게 전기차용 배터리가 그냥 이제 우리가 시중에서 흔히 사는 AA 뭐 이렇게 하는 천 주면은 2개 주고 해갖고 그거 사갖고 갖고 가서 자동차에 끼고 이런 게 아닙니다. 34개월 전에 스펙이 다 결정되고 그 모델에 맞춰갖고 스펙을 다 맞춰갖고 거기에 딱 맞춰가지고 이제 생산돼서 이제 가는 이제 그런 거라 갖고 못 바꿔요. 34개월 전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나 했고 그거는 진짜 시자가 막 나와. 욕하고 싶어서. 요거 하나만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네. 요거 안 그래도 좀 기분 나쁜 게 있어갖고 이게 이제 최근에 이게 언제야? 9월 30일 날 이거 한번 방송했었던 건데 이제 전기료. 유럽 전기료 올라갔고 2차 전지 악재다 하면서 그때 막 얘기를 했었거든요. 막 올라갔고 이제 지금 가격이 전기료가 이제 기름값하고 비슷해졌으니까 유럽에서 차가 팔리겠냐 이제 K 배터리 이제 큰일 났다 이제 막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유럽 전기 올라가고 2차 전지 약재라며 얘기를 막 하면 그러면 반대로 유럽 전기료가 막 떨어지면 2차 전지 호재다 이제 2차 전지 사야 되겠다라고 얘기해야지 페어한 거잖아요. 공정한 거잖아요. 2차 전지에 대해서 당신이 악감정이 없다고 내가 인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10월 달 들어갔고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71%가 무려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전기 가격이 또 떨어졌거든, 전기료가. 그래서 지금 유럽의 전기차가 지금 잘 팔려요, 다시. 그 얘기는 지금 아무도 안 하잖아요, 여의도가. 얼마나 2차 전지에 대해서 지금 악감 정도를 이렇게 막 품고 있는지를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당연히 흥분해서 얘기하죠. 왜 이런 얘기는 안 하냐고. 올라갈 때 하여튼 한국 2차 전지에 대해서 나쁜 것만 나오면 막 신나고 이제 큰일 났다고 이제 어떡하냐고 막 얘기했다가 그게 꺾여갖고 반대로 좋은 쪽으로 변경이 되면은 입 꾹 닫고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도대체 왜 이럽니까 진짜? 그 떨어지는 논리가 예.
달라졌는데 그러니까, 언급을 안 한다. 예, 예. 최근에 이제 또 그 얘기가 원자재 관련해 갖고 이제 앞으로 4, 4분기에 이제 우리 그 배터리 쪽이 실적이 좀 안 좋을 거다. 왜냐하면은 이제 뭐 리튬이나 니켈 같은 이제 그 원자재 가격들이 떨어져 갖고 그게 이제 반영돼서 안 좋을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근데 그것도 진짜 한심한 게 보시면 이게 리튬 가격은 최근에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저기 13번. 예. 리튬 가격이 최근에 좀 떨어지고 있는데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게 2, 4분기, 3, 4분기보다는 여전히 좀 높아요. 워낙 많이 오른 상태에서 이제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상태라서. 그래서 이제 이거 보면은 피해가 오히려 더 이렇게 업사이드가 있지 다운사이드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리튬만 보면. 니켈은 더 그렇습니다. 니켈이 올해 들어갔고 이제 그 2월 달에 반짝 반등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계속 빠졌었어요. 그래서 이제 9월 정도는 한 2만 1,000불 정도로 이렇게 좀 하향 안정화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이게 올라가고 거의 3만 불 근처까지 올랐거든요. 이런 얘기는 이런 방금 얘기를 안 해요. 사람들이 여의도에서 얘기 안 하고 그냥 이제 9월 달까지 떨어진 것 같고 이게 이제 광물 가격이 떨어지니까 피 부분에서 우리가 혜택을 많이 받았는데 특히 양극재 쪽에서 이제 4, 4분기 정도에 이제 피 부분에서 혜택을 못 받으니까 실적이 안 좋을 거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닌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2차 전지 주식을 떨어뜨린다고요. 그거에 부안해동해서 주식을 파셔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제 말을 듣고 이게 싸게 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주식을 사야 되겠습니까? 갖고 계시면 이거는 좀 여의도에서 너무하네. 저 기관 투자자도 좀 심하네라고 생각하고 계속 들고 가셔야 되겠습니까? 판단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우리 방송을 보시는 우리 가족분들이 예. 네, 우리 박순혁 이사님의 말씀. 그럼 저는 어쨌든 저 중간에서 공정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 말씀들이 팩트인지 아닌지에 대한 사실 확인, 체크를 하시고 네, 판단하셔서 네,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됐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정확한 사항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양쪽의 의견을 들어봐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안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논리와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우리 박순혁 이사님의 논리를 한번 비교해 보는 거. 네,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딱 비교 보면 제가 논리가 정연하니까. 스스로 논리 정연하다고. 격정적인 그 오늘 인터뷰 방송. 한 가지만 딱 준비한 거 한 가지 요것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게 이제 그 SK증권에서 이제 윤혁진 연구원이 최근에 이제 발간한 자료인데 요거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23년은 Q가 있건 한 해가 될 거다. 그러니까 22년이 사실은 우리 배터리 업계가 안 좋았어요, 사실은.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게 우리 쪽 중국을 제외한 국가들 우리가 주력을 하고 있는 어차피 중국 못 들어가니까 유럽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차 그 판매가 16%밖에 안 늘었습니다, 사실은. 이건 잘 모르고 계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 양극재나 배터리 가격들, 배터리 주식들이 주가가 좋았던 거는 이게 Q가 늘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 리튬이나 이런 가격들, 원자재 가격들이 올라서 그게 이제 가격이 전가가 되면서 P가 좋아서 좋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P가 좋아서 좋았던 게 대표적으로 양극재.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 쪽으로 간 거니까 요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2번 보시면 이게 이제 광물 가격 상승이 K배터리 호재인 이유에서 2021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양극재가 61%가 가격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배터리 쪽에 50%가 전이가 됐고, 그 다음에 전기차 쪽으로 22%가 전이된 이런 형태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격을 올릴 수 있었던 거는 좋았던 거예요, 22년은. 근데 이제 23년 어떻게 되냐면 가격도 올라갈 거고요.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제 니켈 가격, 리튬 가격은 워낙 많이 올라갔고 지금 최근에는 중국 정부가 좀 단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빠지는데 빠졌다가 다시 올라갈 겁니다. 이제 니켈이 지금 이제 또 바닥에서부터 머리를 들어서 지금 상승하고 있는 거니까 P는 내년에 좋을 거고 Q가 내년에 확 늘어날 겁니다. 예. 이게 여기 보시면은 이제 미국이 하드캐리 시작할 거다. 탑재량은 처음으로 미국이 유럽을 넘어설 거다라고 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을 제외해서 글로벌하게 보면은 배터리 영향이 51% 증가할 걸로 보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미국은 거의 2배 늘어날 거예요. 근데 그 2배 늘어나는 거는 다 우리 몫입니다. 미국에 우리가 밸류체인에 들어가 있으니까. 예, 테슬라 쪽은 우리하고 상관없는 거고요. 테슬라가 안 팔리고 그 경쟁 차종이 팔리면 팔릴수록 우리한테는 좋은 거예요. 미국 시장 한도로 보면. 왜냐하면 미국 시장에서는 이제 쓰고 있는 배터리가 파나소닉일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계속 얘기 나오고 있는 게 파나소닉 거를 이제 제끼고
그거를 이제 LG나 아니면은 삼성 SDI가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그런 얘기들, 루머들이 계속 지금 이제 현업에서는 많이 들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미국 시장 자체를 우리가 완전 독식하는 형태가 되니까 테슬라가 그 테슬라를 기준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테슬라는 성장하는 회사입니다. 이전이. 테슬라는 여전히 성장하는 회사고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관련된 밸류체인도 괜찮을 수 있는데 문제는 테슬라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망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테슬라가 그동안 너무 과잉 평가됐었으니까 전 세계 자동차 회사들이 주가를 다 합친 것보다 테슬라 주가가 더 이제 시총이 더 컸으니까 그런 이제 좀 오버밸류 돼 있던 것들이 지금은 정상적인 이제 과정을 이 자리를 찾아가는 이제 그런 과정이고 그거는 테슬라의 전기차가 이제 그 판매 대수가 늘어나는 이런 거하고는 전혀 관계 없는 거고 그 다음에 테슬라의 판매 대수 증가가 원래 얘기했었던 50%만큼 안 되는 거는 그거는 이제 경쟁자들이 그만큼 쫓아와서 그런 거고 그 경쟁자들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당연히 한국의 이제 K 배터리가 탑재되는 거니까 당연히 우리가 더 좋을 수밖에 없다. 이제 그렇게 결론을 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가족분들 잘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차 전지에 관련해서 오늘 금양의 홍보이사시죠? 박순혁 이사님. 금양의 홍보이사신데 금양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기 때문에 K 배터리 전도사로 예. K 배터리 전조사 예. 배터리 아저씨. 예, 지금 2차 전지 우리 저 LG 에너지솔루션이나 그다음에 포스코 케미칼이나 에코프로비면 이런 이제 그 회사에서 조금씩 각출해 갖고 저한테 월급을 줘야 된다니까. 아 진짜. 진짜. 그 K 배터리 전도사로 예. 홍보료를 지급하셔야 된다니까 진짜. 저기 스탁옵션이라도 좀 달라고 아, 그러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이 방송을 통해서 요청합니다. 자, 수고하신 박순혁 이사님 오늘 고생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